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탄핵 충돌. 탄핵 충돌. 그러니까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거죠. 네, 이것도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 보고가 있었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검찰 간부 3명 해서 총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가 있었고요. 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이유인가를 좀 들여다볼까요? 4가지,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4가지로 발표가 됐어요. 첫째,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예.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원장이 부정했다라는 이유. 두 번째,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세 번째,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랑 관련한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네 번째, 각종 의무들을 위반했다. 이런 것까지 해서 4가지 이유를 민주당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안 표결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돼요. 네네. 국회법상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결을 하면 제적과반이니까 이제 민주당이 강행하면 처리는 됩니다. 근데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아마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감사위원 6명 중에서 이제 서열 순으로, 그러니까 올해 근무했던 순으로 해서 감사원장 직무 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위원들 순서로 보면은 조은석, 김민회 위원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예. 둘 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덜 불리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사건이 워낙에 많아요.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원 의혹,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거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예민한 사건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기대가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 여권에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또 같이 강공 맞불을 대고 있어요. 이제 채널A 단독 보도했는데,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는 당분간 없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은 그렇고 예산안은 어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가섰죠. 네, 의장이 사실 한번 막을 걸로는 대체로 다 예측이 많이 됐었는데, 역시나 어제 정오회 구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더 협의해라라는 얘기고요. 예. 12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까지 협상을 해라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예. 근데 이 10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투표 재의결이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법 재투표를 더 미루자라는 의견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 쪽에 저희 이제 정치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안 분위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탈표를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분열이 더 가중될 것 같다, 심화될 것 같다는 게 민주당 예측인 거군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분열도 가중시키고, 또 여야 간의 어떤 대치도 일단락 시킨 다음에 이걸 특검법을 처리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예산안이 그 12월 10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제일 큰 액수가 예비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4조 8천억 원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보통 예비비 한 1조 5천억 정도 해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조 4천억을 감액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 접점이 많이 안 좁혀졌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 둘레에서 어떻게 좀 접점을 좁힐 수 있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순봉 기자. 네.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탄핵을 카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역풍이 불까 안 불까, 이 부분인데, 이거는 취재를 해보니까 여야 모두 의견이 좀 공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역풍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당 쪽에서도 아마 역풍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한다라는 거죠. 음.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 그 이재명 대표 쪽 인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탄핵 우려 이게 역풍 우려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 무도한 정권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야당이 가진 권한이 몇 개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역풍이라는 거는 상대가 금도를 넘지 않을 때 유의미한데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다. 이제 이런 어.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인 공격, 이 탄핵이나 뭐 국정조사라던가 뭐 아니면 법안 단독 처리 이런 것들은 지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하고 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론이 나쁘지 않다. 역풍 없는 거. 근데 역풍이 없는 이유 중에는 네. 좀 무감각해진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탄핵이 옛날만큼 무게감을 갖는 느낌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들었어요. 어제 모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탄핵이라는 게 이제 너무 탄핵 인플레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흔해져 버렸다. 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싸움은 누가 세 보이느냐 아니면 약해 보이느냐 이런 문제로 좀 음. 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서로 그렇게 그 결정타를 날리지는 못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뭐 탄핵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법안 처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들이 봤을 땐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강해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좀 약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너무 밀어붙인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리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탄핵으로 고위공직자 지금 한 11명 정도를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슈로 부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그 최재 감사원장 거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 검사들을 탄핵하는 이유 중에 민주당이 드는 이유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이유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부각시킨다. 수가 있는 거죠. 설사 헌재에서 최종 인용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부각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여권의 약점이라고 보니까 그냥 언급만 다시 한번 해줘도 이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이제 후임자가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 사정 기간에 좀 압박이나 경고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검사들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검사 사회도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압박이 된대요? 네, 압박도 어. 되고 사실은 이제 검사들도 완전히 뭐 동일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개개인들이 다 다를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많이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런 탄핵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식의 좀 회의감 같은 것들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검사들이 단일하게 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데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의심하는 거는 제가 이게 좀 뭐 비꼬는 표현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 참 민주당 정말 정치 잘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잠깐만요.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네. 칭찬한다고요? 그 비판적인 그러니까 비꼬는 그런 표현인데 뭐냐면 네. 이렇게 지금 막 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일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되면은 그럼 뭐 이제 2인자나 3인자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이나 다른 사람 뭐 차장들이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임명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이렇게 좀 탄핵을 막 하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뭐 글도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예. 또 민주당은 다시 이 사람들을 감사원에 이제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수용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포석도 다 깔려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국방부 장관은 탄핵을 할까?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금기처럼도 얘기가 되잖아요. 막 외교안보 문제, 특히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수장을 탄핵하게 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이러면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탄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장관도 김영은 장관도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골프 얘기도 했었고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용산 이전에서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탄핵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에서 요 문제는 민주당의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뭐 파병 문제라든가 국제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 나오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계획도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데 네. 지금 양쪽 분위기 제가 고루 들어봤을 때는 좀 특이한 거는 서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하다, 우리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우리의 진위를 알아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더 급한 건 상대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유례 없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판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속내로 좀 들어가 보면은 막판에는 협상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 합의되는 과정들 보면은 결국 거대 양당의 짬짬이 과정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합의 맞아요. 특히 어제 제가 뭐 여권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깎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깎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깎아놓은 건 결국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고 그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해왔던 전국민 지원금 아니겠느냐. 아,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조절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예.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삭감하고 끝내자 이런 취지로는 안 읽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카드를 보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해라. 그래서 삭감한 거 그대로 통과시키시고 나중에 책임만 지세요. 좀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버티다가 막판에는 결국엔 증액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필요해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뭐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명태균 오늘 기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제 기소가 되는군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고요.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을 따지면서 이틀 정도 늘어났는데 역시 목요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근데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오늘 중 재판에 넘길 걸로 모두가 보고 있어요. 네. 조선일보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혐의는 뭐 일단 정치자금법이겠죠. 이제 그때 구속영장에서도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 받았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출마 준비했었던 예비후보 배모 씨, 이모 씨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었던 거. 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될 것 같고요. 네. 증거 은닉 교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상권 변호사 이제 명태균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네. 황금폰 관련해서 증거 인멸 교사나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처남한테 그 폰을 넘기고 처남은 검찰에서 이거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네. 요 내용이 이제 증거 은닉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근데 어제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한마디는 이 남상권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금폰은 안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갖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황금폰 석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 되니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버렸다면서. 그러니까 빨리 내놓고 이거 뭔가 수사가 진척되게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알쏭달쏭 이제 계속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지점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1차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그래도 이제 의혹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수사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언론 보도도 이쪽으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그 근처에 있는 등기일을 다 떼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 동생 부부 그리고 명태균 씨 지인 아니 여기에 뭐 투자했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제 KBS에서는 명태균 씨의 또 다른 지인 이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강모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산단 후보지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부지를 매입했었다 미공개 정보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네. 아예 새로운 얘기 하나가 SBS에서 보도가 됐어요. 어떤 건가요? 2022년 3월 대선 하루 전날에 명태균 씨가 지인들한테 했던 말, 그 녹취가 나온 건데 음. 무슨 말을 했냐면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받기 위해서 여권의 한 핵심 인사한테 거액을 보냈다.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어요.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 받으려고 음. 명태균 씨가 아니라 여권의 핵심 인사한테 돈 보냈다고요? 네. 라는 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주변에 막 얘기한 게 녹취가 나온 거액이라면 거예요. 얼마쯤인데요? 20억, 그러니까 20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일 거다. 네. 그 핵심 인사는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이제 언급된 녹취엔 이름들이 나와요? 있는데 아니요. 이제 녹취에 나오는데 이제 비실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후보자는 공천이 당시에 됐었지만 낙선을 했었고 그 후보자랑 그 고위 인사 다들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녹취 외에 다른 뭐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수사 영역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인데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그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권의 반응 같은 게 좀 전반적으로 좀 달라졌다. 이게 첫 번째 좀 특징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초기에 물어봤을 때는 이제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음, 그냥 음. 브로커다. 뭐 그런 사람 정치권에서 기자들도 한두 명 보냐. 이런 허풍. 반응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허풍쟁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영향력이 꽤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진위 여부야 이 검찰 수사에서 혹은 뭐 재판에서 판정이 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당에서 위기감은 분명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다. 예.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위기 요인은 뭐냐면 이 명태균 씨 논란으로 인해서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름이 막 언급되잖아요. 네.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타격받는 스타 정치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나 어떤 선거들이 쉽지 않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주자들이 많다. 이런 거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거든요. 아하. 주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나와가지고 경쟁하면서 컨벤션 효과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역전승도 가능하다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명태균 씨 논란은 누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공이 안에서 계속 튀기면서 여기저기를 계속 상처를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그 인사들을 다 지금 조금씩 다 거론이 되고 특히 뭐 이준석 의원도 많이 이 관여가 돼 있는 그렇죠. 걸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고 여권의 주력 인사들 다 타격을 줘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괜찮냐라고 하면은 또 지금 그렇다라고도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 씨 논란까지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12월 10일에 그 특검 재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입장을 그 정할 걸로 정리한다고 알려져 해요.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같이 겹치면서 한동훈 대표도 시험대에 같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과는 또 별개로 한동훈 대표는 당계 논란 때문에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 이래저래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선 긋고 좀 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 보수를 이끌 대선 주자냐 요 문제에 대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좀 내부에서는 선을 긋고 이건 내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에 협조해주고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래저래 명태균의 태풍이 여당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바이든의 대중국 빗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어제 밤늦게 발표가 됐는데 HBM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개의 D램 반도체를 수직적으로 쌓아서 이제 고성능 메모리라고 하는데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HBM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규제에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는다는 점, 그래서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제품의 대부분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문제입니다. 지금 HBM 매출의 한 30% 정도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